네, 이번 주 정말 바쁘시죠? 아마 이제 학교 앞에서 활동하시느라, 그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또 수업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아마 바쁘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그제 다녀왔고요. 또 어제 지방에 다녀오면서 그 숙소에서, 그리고 틈틈이, 그리고 다녀와서 어저께 저녁 내내 원장님들의 과제를 좀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과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원장님들이 정말 바쁘셨던 건지 일부 원장님들만 해주셔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원장님들 과제를 하신 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명선초 원장님 일찍부터 들어오셨으니까 명선초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등원부터 하원까지는 전에도 한번 글을 올린 것 같은데 항상 정비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글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정말 짜집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딱 정한 아이가 등원부터 하원까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또 오늘따라 바쁜 거예요. 근데 저번 주도 바빴고 해서 이번 주에 일단 글은 다 썼는데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글도 부족하겠지만 네. 좀 날카로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문제님들 이게 요번 거는 진짜 하나의를 따라가면서 하니까 그 찍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월요일 날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이제 화, 수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하셨을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마음에 안 드셨어도 다시 수정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탄 왕배 금강 교수 원장님 과제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바로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천 설보 원장님, 박, 네, 네, 안녕하세요. 이천 설보 원장입니다. 네, 저 신입 원장인데요. 네, 네, 이번 주에 오픈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제가 이천 마장 영어 우리 집 앞 영어 교실에서 대체교사로 일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과제를 내주신 거를 생각해서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렸고요. 네. 제가 아직 원생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약간 블로그 쓰는 게 좀 심정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어, 빈 공간에 앉아서 블로그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쓰게 되어서 밤에까지 완성을 했고요. 쓰면서 다른 원장 선생님들 블로그를 전국적인 블로그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스타트 하시는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도 그 과제에 맞춰서 해주신 거는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정말 그건 쉽지 않으셨을 과정이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중리 롯데캐슬 박지원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전에도 요거랑 좀 비슷한 거여가지고 조금 고민이 좀 됐었는데 제가 또 지금 이제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 파닉스 하는 애들밖에 좀 없어요. 그래서 네. 앞에 거랑 또 비슷하고 파닉스밖에 없어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의 의의를 둬서 조금 좀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맞춰서 조금 초등 버전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하나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번 글들의 특징이 음,
특히 어떤 그러니까 신입회원, 이렇게 고학년이면 고학년 이렇게 맞춰서 해주신 거는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면 중에 한 부면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하시면서 나는 꼭 이런 거 한번 발표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거 공유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딱 한 번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안 시켜드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원장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누가 발표해볼래? 그러면은 이렇게 잘 손을 안 드는 거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요, 원장님 그 사실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셨고 좀 쉽게 접근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학부모가 우리 애 보내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하나에 다 넣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이 과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들이 보내놓고 수업을 참관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제는 그냥 아이가 하나가 등급부터 하원까지 그 과정 전체 플로우를 보여줘서 옆에서 마치 본 것처럼 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잠시만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는 글이었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음, 자, 그리고 제가 글을 읽다가 하나 확인했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윤 선생으로 학습기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형태를 랩스쿨 형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 언어가 뭐냐라고 봤더니 랩스쿨은 그냥 그 하나의 형태를 하는 업계에 표현된 용어였고 학부모와 원장님들은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탭 수업, 패드 수업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탭 수업, 패드 수업. 처음에 탭 수업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처음 원장님 글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보면 학부모가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봤는데 두 번째 나오고 나서 제가 검색을 시작해 봤더니 이제 통용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탭 수업, 패드 수업. 그래서 보니까 탭은 갤럭시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제 탭 많이 쓰시고 아이패드 하거나 스마트 패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패드 수업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탭 수업, 패드 수업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시겠다 그러면 탭 수업이라고 했으면 쭉 탭 수업으로 가셔야 되고 패드 수업이라고 하시면 쭉 패드 수업으로 가셔서 용어의 통일은 필요하다 한 그 안에서 그런 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이제 이번 글 중에서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부모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약간 생색내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예전 사례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슐리츠 배츠 광고 사례예요. 이거는 그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뭐 오길비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광고 구루들이 있는데 그 구루들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슐리츠 맥주는 증기로 병을 세척한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게 5등 기업이었는데 1, 2등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 광고 하나로. 근데 정말 웃겼던 건 뭐였냐면 모든 맥주 회사가 다 같은 방식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거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업계에서 그냥 통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도 알겠지라고 간주하셔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학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어, 학부모들은 다들 하고 있는 거지만 원장님이 특별하게 더 잘하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재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교재 연구 되게 당연할 수 있죠. 원장님들이 교재 연구를 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재 연구를 하는 것마저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시잖아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계속 최신 지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원장님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 뭔가 최신의 지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원장님이 계속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트렌드에 맞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생각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들은 학부모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신뢰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과제도요, 너무나 당연한 과제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뭐,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없는 신뢰가 있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저의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는 신입회원들 그리고 파닉스 회원들 초 1, 2학년들 아이들의 그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 사실 원장님들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1학년 아이들 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일단 걔네들은 와서 정신없고 뭔가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도 어, 훈련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손에 글씨 쓰듯 힘도 없어가지고 글자 쓰는 거 하나하나 옆에서 같이 써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글로 그냥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원장님들의 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가볍게 이제 쓱 넘어가신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딱딱딱 집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학부모들이 원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천 동무 원장님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어, 이 연천정보 원장님도 이미 예전에 과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신입회원 중심으로 글을 쓰셔서, 이 글이 예를 들어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별로 예를 들면 초저학년, 신입회원, 초고, 중등 이렇게 다 따로따로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하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먼저 원장님이 과제를 하시니까 다른 원장님들이 이제 보고 이제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네, 감사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로 사진으로 잘 설명해 주신 거 좋았고요. 이렇게 깨알같이 원장님의 어떤 어필하시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 수업 준비 과정들을 있다는 것도 보여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신입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좀 더 1대1로 수업을 한다. 이런 과정들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신입 회원 테마로 쓴 글의 주제에 아주 적합하게 잘 되어 있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소제목이 이제 본문하고 좀 같아서 폰트를 좀 업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고요. 여기 지문 등록과 관련해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표현인데 지문 등록도 해 두었으니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 등록된 아이들은 지문 체크 아니면 휴대폰 번호로 뒷번호로 패드 누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 훨씬 더 좀 간결한 표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신입원생이라는 거를 어차피 이 전체 글을 관통하고 있는 글이 내용이 신입원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목에서부터 신입원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신입원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궁금한 학부모들이 바로바로 어, 어, 글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개구진 아이를 잘 선택하셔서 해주셨어요. 내용도 되게 재밌게 해주셨고, 이렇게 학부모의 그 소통 내용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동탄 왕배금강 원장님 볼게요. 네, 당일의 학습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아이들의 동선에 따라서 잘 보여주신 거 좋았고 학부모의 소통 증거 이렇게 잘 보여주신 거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몇 가지 보시면 사진이 같은 테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사실은 예를 들면 옷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포즈라던가 이런 거였으면 근데 처음에는 같은 음, 내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였다면 구도를 한번 바꿔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이제 중간에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원장님이 개입하는 게 느낌 같은 느낌만 있어요. 그래서 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좀 부각시켜서 사실 그게 원장님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음, 또 이제 완전 학습은 원장님의 터치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명확하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제 학습기로 하는 학습 이외에 실제로 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기 파트에서 실제로 원장님께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요약 이렇게 하면 사실은 AI 같은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아니면 이 글을 왜 이렇게 요약을 하셨을까 이렇게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여기에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매일 성장하는 아이들의 하루 루틴이 뭐 이렇게 타이틀을 좀 바꿔주세요. 학부모 관점에서 마지막에 요약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날 하루는 어떤 루틴이다, 어떤 하루로 보내는 거다라는 거를 여기 그런 타이틀로 좀 바꿔주시면 이 어색함이 좀 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명선초 원장님 볼게요. 명선초 원장님 분 목차 잘 써주셨고요. 명선초 원장님한테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목차하고 소제목이 매칭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원장님들이 그 글을 쓰실 때 보니까 여기에 목차하고 여기 소제목 제목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한 요런 과정으로 글을 쓰셨나 하고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거려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나왔나? 이렇게 돼서 앞에 다시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제목들이 다 같이 매칭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거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음,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의미 부여를 등원하고 2번도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해 주신 거 좀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어, 과정별로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왜 이런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한테 전달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진이 이 영상으로 과정 보여주신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원장님 하이파이브 이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런 루틴을 다 거쳤을 때 성취감으로 그게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누적된다는 느낌을 아주 잘 주셔서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등원 체크부터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보지를 않으시잖아요, 학부모들이. 근데 물론 이제 학원을 많이 보내는 학부모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 보시면 기계학습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기계학습. 본학습을 위해서 기계를 걸면, 근데 이런 기계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학습기, 뭐 SB, 뭐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거나 다른 원장님들처럼 탭, 뭐 패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본학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학습 중에 이 SB 활동을 각각의 내용들에서 그 의미를 다 부여해 주신 것도 좋았는데 음, 본학습 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원장님하고 만나는 그 피드백 시간을. 근데 이게 사실 본학습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사하고 원장님들하고 할 때는 본학습이라고 하면 SB 학습을 의미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원장님하고 본사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학습은 등원에서 시작해서 학습 준비 빼고 처음부터 앉아서 시작해서 원장님까지 만나고 하는 그 모든 터칭 과정이 다 본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학습 후라고 보게 되면 그럼 본학습은 기계로 다 하고 학습기로 하고 그럼 본학습 후에는 뭘 하나 이런 느낌이 약간 거기서 오는 그 학부모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물음표가 생기지 않도록 본학습 후라기보다는 이제는 예를 들면 본학습 1대1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에 달아서 이것도 역시나 학습 안에 뭐 전체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롯데캐슬 원장님. 네, 이미 쓰셔서 고민이 좀 있으셨겠지만, 중리동 영어 상위 노출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글이 잘 쓰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음, 여기 요거부터 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요번 과제는 요거 내용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 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신 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보강 관련해서는 이야기도 좀 필요하다 알고 있고요. 그 보강과 관련해서는 언제 보강으로 대체되는지 이런 것들 아이가 결석하는 경우 어, 이런 게 사유 언급해 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유도 좀 더 여러 가지로 해주셨어요. 아프거나 여행 등 일정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형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미리 언급해 주셔서 음,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강에 필요한 사연을 언급해 주신 건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보강과 관련해서 요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보강을 언급해 주셨으면 보강 일정도 좀 언급해 주신 게 좋아요. 그러면 보강 언제 잡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냥 편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보강을 해주실 수 있는 우선순위들을 미리 제시를 해주시고 이 원칙을 세워놓으셔서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운영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 그거는 좀 거기에 대한 보강 수업 시간에 대한 원칙도 좀 적,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었고요. 컨디션 여기 저는 이 표현은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진행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할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원장님들의 이거는 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 수업 원비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에 따라서 책정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등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 30분만 했으면 나머지 30분은 다음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날아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중에 살짝 그 학부모들하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 삐그덕거릴 수 있을 여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빼시고 보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 클레임에 어떤 약간 소지가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거는 좀 보여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운데 정렬은요, 제가 되도록이면 가운데 정렬을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정보성 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스타팅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루틴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갔다가 스타팅 포인트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시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발랄하고 재밌고 그런 어떤 템포를 변조를 줘야 되고 이런 글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맛집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적용하면 좋긴 한데 우리는 정보성 글을,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정보성 글을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학부모들한테 살짝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정렬을 좀, 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좌측 정렬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끊기더라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쭉, 선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어 중간에 끊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리 롯데캐슬 끊기고 어교습성입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가운데 정렬을 하실 경우에는 그 아주 빠른 줄바꿈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모바일에서 한 번 글을 올리신 다음에 반드시 모바일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모바일도 기종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모바일도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가운데 정렬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중립 캣을 여기서 끊으시던지 아니면 여기 윤 선생 영어 교실 여기서 끊으시던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뚝 끊고 밑에 이렇게 쭉 보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중리 롯데캐슬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다른 원장님들 가운데 정렬 안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인용구를 쓰실 때 가운데 정렬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인용구 자체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구의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줄바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어저께 그 과제 하시느라 좀 급하셔서 이제 한번 꼭 보세요. 꼭 오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자 원장님 하나 뭐또 말씀드리면 여기 탭을 이용한 베풀이 수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탭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저도 이거 검색을 해봤거든요. 탭 수업, 탭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는 잘 안 쓰세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스마트 배플의 탭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아니면 학습기, 태블릿, 패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학부모들이 보기에 탭?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미지 하실 때 파노라마 기능 쓰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려서 정보가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막 중간에 이렇게 잘린다거나 아이가 막 중간에 이렇게 잘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렇게 쓱 볼 것 같지만 밑으로 내리는 가운데 내리다 갑자기 이렇게 가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을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셨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기능보다는 그냥 한 면에 다 들어오게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덕소 코오로 원장님 볼게요. 네, 덕소 코오로 원장님. 일단 회원이 한 명이어도 이 글을 쓸 수 있다. 분명히 어필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의 동선과 아이의 학습 과정이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 원장님하고 수업을 되게 밀도 높게 한다는 게 잘 보여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별로 이 개인 박스 있는 거 보이는 이것들을 잘 어필을 안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 잘 해주셨고, 아이들 자기 걸 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전하다. 이런 것들도 어필해 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학습 전용기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날 이제 아이들이 딴짓 패드로 딴 거 하지 못하고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용기기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고요. 이거는 좀 번외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글도 봤거든요. 봤더니 함께 보면 좋은 걸 그냥 좀 볼게요. 제가 그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는 글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미지로 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것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검색 노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안 해주고 글자 중심으로 텍스트 중심으로만 해주는 게 아쉽죠. 근데 뭐 전화번호라든지 좀 문제가 될 만한 정보들은 이미지에 넣어놔도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또 점수를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해줬으면 하는 거는 안 해주고 안 해줬으면 그냥 몰라줬으면 하는 거는 잘 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은데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미지로 다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주요 내용들을 다 집어서 설명해 주셨고 텍스트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 찝어주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이미지 외에 글로 설명한 거는 잘해주셨다. 블로그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해 볼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장님 포인트 작아요. 원장님 눈이 좋으신 것 같긴 한데, 학부모들도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 가잖아요. 뭐, 40대 초반도 있고 30대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학부모들이, 어, 애들을 늦게 낳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학부모들이 40대 중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돋보기를 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후반 가면은 확실히 이제 이렇게 안경도 벗고 이렇게 보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글자가 작으면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PC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보는데 모바일에서 작은 걸로 쓰시는 분도 꽤 많긴 해요. 근데 그게 정보 전달이 하기에 좀 불편해요. 학부모들 보기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제일 작은 폰트 14나 15 정도로 생각되는데 16 이상으로 좀 해주세요. 최소 16, 19가 크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19로 쓰시잖아요. 실제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폰트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쓰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쓰기 연습이 있었는데, 글자 쓰는 것과 관련해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잠시만요. 음, 쓰기 연습. 네, 여기 쓰기 시간도 있고 필요해서 지루하지 않을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기 연습이 필요한 이유를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원장님들이 그 수업을 하실 때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파닉스를 시작하면서 글자 쓰기, 또 단어 쓰기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활동, 아예 기초,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활동들을 잘 해나가기 위한 기초를 놓는 과정인데, 그 활동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유, 그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앵커 텍스트 말씀드렸죠? 이거 앵커 텍스트예요. 앵커 텍스트. 그리고 앵커 텍스트에 링크를 달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링크만 넣어주셨는데, 아니 그 URL을 넣어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링크 넣는 거. 예전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에 이 앵커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들을 보시고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연초 원장님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초 원장님 이 스티커보드 뿐만 아니라 이 셀프 테스트 보드 이런 거 잘 활용해 주셨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신 것도 글과 이미지가 보완 잘 된 거 괜찮았습니다. 좋았고요. 이렇게 스티커 보드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가 카드처럼 활용하시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자신 있는 거 활용해 주시는 거, 어필해 주신 거 아주 잘해 주고요. 이거 활용하는 거는 좀 다른 원장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셨고, 근데 이제 살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작은 구경거리가 되었으면 해요라고 하는데 이게 구경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살짝 우리 아이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이건 뭐 살짝 엿보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원장님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요. 일단 이렇게 예, 이미 파닉스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자신 있는 거 계속해. 그래서 원장님 한 번 학습이 딱 끝나고 나서 그거는 땡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교재가 나선형으로 구조된 것지만 원장님 수업 구성 자체가 나선형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아이가 완전 학습까지 가게 하는 과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각시켜 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업을 해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학부모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게 얼마만큼 꼼꼼하고 학부모 원장님이 손을 얼마만큼 품을 많이 들이는지 학부모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도록 좀 본인이 하고 계신 것들을 어필하고 좀 강조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각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는 거에 비해서 글을 너무 단순하게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덤덤하게 쓰신 거죠. 네, 옥산 자유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그 웰컴 인사 할 때 아이들 뭐 재밌게 품새도 보여주고 물론 이제 남자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친근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장님이 이것만으로도 아이들하고 교감을 얼만큼 잘하는지 그 느낌이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어학습 체크 포인트를 보여주셨는데
요런 거, 요런 거. 그냥 단학습 체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단학습을 얼마만큼 깊이로 봐주시는지 이런 게 보여주셔서 괜찮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거 그냥 원장님이 그냥 그날 활동을 이렇게 과정만 체크 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그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 업을 하고 계신지 보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습 과정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명선초 원장님처럼 그 과정별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깊이 있게 봐주고 계신지를 잘 간단한 문장이나 간단한 표현 가운데 전달하고 있으셔서 이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요 학습기 수업 그러니까 패드 수업할 때 SB 수업할 때 원장님이 그냥 앉아 있고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그냥 쓱 플로우대로 그냥 쓱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굉장히 집중하면서 다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셋도 빼가지고 얘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실제로 진도가 맞는지 또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가 영혼 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것도 다 체크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제 원장님 여기서 여기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떡밥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잘 봤나? 안 봤나? 여기까지 봤는데 나 뒤에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은 아니지만 뭔가 떡밥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회수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순간부터 학부모들은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그러잖아요? 회수가 다 안 되면, 안 된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던지셨는데, 어디 나오나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나왔겠지? 하고 한참을 봤는데 안 나와서 이렇게 던지셨으면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집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항상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완결되게.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물론 한 명의 아이한테 집중하는 과정이라서 이 친구한테 집중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나눠 보는데 옆에 아이들이 있다 없다 하긴 하지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얘한테만 집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안 해주나? 신입 회원들한테만 해주나? 이런 느낌이 사실 이 사진을 통해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한다는 건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은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봐주는 한 번은 얘, 한 번은 얘, 한 번은 얘 이런 식으로 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사진은 다시 한번 갈아주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애는 저렇게 해주고 어떤 애는 저렇게 안 해주나? 우리 소외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가 들지 않게 학부모들 생각보다 예리하게 봅니다. 네, 신천여 에피트 원장님, 음, 아이가 되게 똘망똘망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잘 보였고요. 이 친구는 아이가 스스로 척척척척척 하는 거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진이 물론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경사진 거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도 같은 게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약간, 각도가 안 맞는다는 사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각도를 좀 잘 이게 학부모들이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전의 각도가.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알아서 탁탁탁 챙겨가는 모습, 이 친구는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구나. 이거 좋았고요. 이렇게 학습 프로세스를 붙여주셔서 특히 신규 회원들한테는 이 과정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좋아 보였습니다. 요번 원장님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은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거 좋았고요. 일단 이 친구한테는 신입 회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1대1 학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 원장님이, 어, 요번 주에는 단도시 헤드셋 없이 진행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헤드셋 없이 진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학부모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 헤드셋을 있는 수업과 없는 수업이 뭔가? 라고 해서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학습기 수업도 원장님하고 1대1로 밀착해서 수업한다는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학부모들이 이게 뭐지?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왜이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수업한다는 거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코칭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용 좋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틀린 글자는 다시 쓰는 배우고 루아가 이해되었으면 폭풍 칭찬과 소통을 통해 오늘 수업 마무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것과 수업 마무리는 이제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우고 루아가 이해됐으면 폭풍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소통이라고 어떤 소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들보다는 뭐 다른 표현을 쓰셔서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어요 라고 좀 나눠주시면 이 문장이 약간 두 개의 과정을 한꺼번에 넣으신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끊고 가야 그 뒤에 이렇게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나서 하원을 할 때, 이제 하원도 이제 아이가 자기가 정리하고, 뭐 하고, 이제 갈 준비 다 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인사할 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칭찬은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이게 두 번 된다는 게 그 느낌을 확실히 또 해서 애가 계속 칭찬받는다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딱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영어와 함께 성장할 루아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체 내용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오늘 그 친구로부터 이건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뭘 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루틴을 어, 루틴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루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딱 찍어주시니까 오늘 본 거 뭐가 어떤 포인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루틴인데 그러면 오늘만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일까 돼서 이 표현은
또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춘 트리자. 원장님 볼게요. 이번 원장님들 대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거 사실인데, 이 트리자 원장님은, 어, 요것만 봐도 정말 깔끔하다. 이게 대체적으로 뒤에서 아이들의 책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책이 막 너덜너덜한 것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이런 디테일 하나로도 깔끔하고 사실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심플하면서 깔끔하면서 밝은 색이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님이 딱 봤을 때 괜찮다, 좋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거 좋았고요. 이렇게 목차 쓰신 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써주셔야 네이버 AI도 아 그러니까 이 목차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도입부에서 자, 나 이런 주제의 글 쓸 거야. 그래서 이런 주제의 글인데 요런 내용들 요렇게 내용들을 내가 앞으로 쓸 거야. 라고 알려줘서 네이버가 그래 너는 이 글을 쓰는구나. 그런데 요런 내용들이 이런 주제에 보완하는 내용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로 놓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게 한 가지 주제로 네가 묻겠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이렇게 네이버 AI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AI도 요거 목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입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목차 쓰신 거는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다. 모든 거에 목차가 다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차를 쓰면 분명히 유리한 부면들이 있다. 네이버 AI와 다른 AI들을 설득하는데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해 볼 거 몇 가지 보시면, 여기 색깔을 좀 너무 진하고,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모바일에서 봐서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 제목 쪽에서, 소제목 쪽에서도 부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쓰시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이렇게 테스트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테스트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 테스트 한 거를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신뢰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학부모가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하고 계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피드백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없다고 생각하면, 난 이거 못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안 하고 계시다면 학부모 소통,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학부모 소통도. 요번 주 단어 테스트 12개 중에 12개 중에, 8개 중에 8개 맞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고 학부모들이 감사합니다 했던 피드백들 같이 넣어주셨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학습기 수업을 한 후에 1대1 코칭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를 느낌 같은 느낌을 주시고 정말 실물 교습 같은 실제로 아이스크림 주제로 나온다고 아이스크림도 줘가시면서 정성을 들인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1대1 코칭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
뭘 부족한 부분, 어떤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들을 뭐가 어떻게 부족하구나를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지가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재밌는 수업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런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학부모들이 그냥 알 거다, 그냥 알아줬으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원장님이 이거에 품이 들어가고요. 이 원장님의 전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만의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다 풀어내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딱 파악해서 어떤 것들을 전달한다. 이런 것들은 알려주실 필요가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안동 강남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안동 강남 원장님, 제가 좋았던 거는 아까 전에 제가 공통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학식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들 수 있지만, 아, 내가 만났던 원장님이네. 검색하다가 딱 보면, 아,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전단지를 받았었네. 이 느낌도 갈 수 있고, 아, 혹시 다 내년에 뭐, 내후년에 또 언제 학교 앞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나쁘지 않고 좋다. 좋은 거다.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쓰시면 학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일단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학교 앞에서 만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나기 위한 준비들을 했고, 그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 아주 잘했습니다. 생각해 볼 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냥 대놓고, 바꾸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장님 홍보 키트라고 하셨죠? 홍보 키트.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어요. 홍보 키트라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홍보 키트? 홍보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선물 키트로 바꾸시니까 좋잖아요. 특히 여기다가 예를 들면 신입생 선물 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 우리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우리 애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이 느낌 더 가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좋았던 거는 이런 거. 특히 학부모 입학식 때 들려오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학식 때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던 꼭 필요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구성들이 정말 왜 이런 구성을 했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았는데 그 사이에 수정을 하셨네요. 네, 각 음, 이제 과제를 하시다 보다가 그 사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안동강 원장님이 요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번 원장님들은 한번 보시고 잘 안 하셔서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파트를 아주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신 거 잘하셨습니다. 뜨란치 원장님 볼게요. 뜨란치 원장님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키워드 쓰려고 하는 노력들 좋았어요. 이런 노력들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윤 선생의 장점을 잘 부각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찝어주신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장님만의 플러스 원이 있었거든요. 이 문장 외우기 이런 거 원장님만의 플러스 원, 원장님만의 킥 이런 것들 하나 넣어주신 것도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가운데 정렬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용구 할 때도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아주 빠른 그 줄바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시키나요? 이런 식으로 가셨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이 문체는 그냥 일기 같은 문체는 아니었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반말 형식의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는요, 학부모가 마치 앞에 있듯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들면 좀 학부모가 듣기 좀 거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문체에 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떨까. 이게 투박한 문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투박한 문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제 표현을 이게 가진 건 요만큼인데 표현을 요밖에 안 하시는 거서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원장님이 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딱딱 이렇게 하는 딱딱한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전체적인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좋은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동영사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동영사 원장님도요, 홍보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면서 신입생을 만나면서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나 느낌 열정,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된 거 좋았고요. 아이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살려서 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졌는데, 제가 약간 좀 리스크하다고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그냥 그 한 시간 만에 아이들이 요만큼이었는지, 전체 아이들이 요만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앞에 뭔가 설명이 없이 그 있으면, 얘네들만 있나? 회원수가 되게 적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아이들이 많이 안 가네? 이런 느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 고려를 하셔서 그 시간 안에 온 애들이라든지, 딱 끝나고 나서 만난 애들이라든지, 여기에 뭔가 한정을 줘주시면, 어, 좋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원장님도 일기장처럼 원장님은 진짜 일기장처럼 써주셨거든요. 근데 일기장보다는 학부모한테 전달,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처럼 들려주신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요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정말 키워낸 아이들이 많다. 키워낸 아이들이 많아서 원장님의 자부심. 그래서 요번에 또 신입생들한테 뭔가 어, 걔네들의 우등생으로 가는 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경복궁 점심 식사 이거는 되게 TMI거든요. 근데 경복궁 그럼 지역에서 유명한 곳에서 학부모가 모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은행 들렀다 보니 벌써 학원을 이거 굉장히 TMI입니다. 학부모들이 굳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TMI. 그리고 여기 뒤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하셔서 요렇게 만난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짧은 시간에 뭔가 전달하고 여기 했을 때 원장님의 감정이 좀 잘 드러났어요. 원장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학부모의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열심히 도와줬는데 오후 1시경에 아이들이 등원했대요. 그러면 홍보를 하다가 갑자기 등원을 했어. 등교를 한 건지 하교를 한 건지 등원을 한 건지 여기서부터 표현이 어느 게 정확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학원 이야기로 들어간 건가? 아니면 하교를 잘못 쓰신 걸까? 아니면 등교할 때 했던 거를 한 건 아닌가 하다가 보니까 한시 나서 등교는 아니네?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든 게 뭐냐면 여기 홍보하는 거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홍보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등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도 진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등원인지 예를 들어서 홍보는 끝나고 원에 와서 보니 아이들이 등원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좀 그날에 되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막 달아오르셔서 막 글을 쓰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물음표가 들기 시작하나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물음표가 들지 않도록 이 원장님이 이 주제의 글을 쓰시고 이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아주 좋고 오케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내용들은 좀 정리돼서 학부모들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플로우대로 순서대로 잘 이해되도록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제 제출에 이제 쫓겨서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한번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검토를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셨다라면 원장님이 아 이건 수정해야 되겠네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실 때요. 다른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딱 그 시간 24시에 딱 끊는 거는 24시 마감 시간이 있어야 원장님들도 아시잖아요. 원장님들도 숙제에 마감이 있어야 애들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도 마감이 있어야 과제를 하시기 때문에 마감 시간인 거지.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12시
예를 들어서 12시 5분에 제출하셨는데 제가 안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유는 두고 제가 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거는 조금 수정을 해서 제출하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24시에 딱 끌어가는 느낌이셨는서 그게 부담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은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천 설봉 원장님. 네, 원장님 그 지금 진짜 회원이 없는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글 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천 설봉 영어 노출되는 거 확인했고요. 물론 이제 경쟁이 높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노출되고 있는 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원장님도 이제 목차 사용하신 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과제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글의 목표는 그냥 학부모가 방문하지 않아도 그 초기 오늘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원장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욕심이 있으셨어요. 여기서 수업 형태도 보여주시고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재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애들이 어떤 교재로 수업하는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정리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은 글이셨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는 저도 이제 교육을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늘 때는 아이템들 여러 가지 다 짬뽕해놓고 막 나도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좀 강조하고 싶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쳐내고 그날의 주제에 맞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그 주제에 맞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야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오늘 못 전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모아서 그거에 맞는 주제로 다시,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는 게 또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요번에 하나의 글에 다 넣으시고 싶으셨던 욕심은 있으셨는데, 그래서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넣어서 쓸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원장님 자체로는 제가 이 글 다 봤을 때 내공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제 하나의 주제 하나로만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차 있잖아요. 그럼 이 소제목들이 동일하게 매칭이 되면 이해하기 쉬운데 동일한 문장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하나하나 다시 매칭해서 보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차에 있는 제목과 소제목들이 일치시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날씨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글은요, 1년 365일 동작을 해야 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입학식 그러면 3월이니까 3월 날씨가 추울 수 있어.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봄을 맞이하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길 바라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비잖아요. 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비가 내렸죠? 그럼 비가 내렸어? 그 언제 몇 년도에 비가 내렸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재작년에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다시 가서 연도로 보게 되고 이게 되게 좋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 날씨 얘기를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범용적으로 어느 계절에도 어느 시즌에도 글이 좀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물론 이제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에 맞는 그 컨텐츠들은 그게 충분히 거기에 적용돼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써야 될 글들의 경우에는 어, 365일 돌아야 될 글들에는 이런 날씨 얘기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장님의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에 다 아니, 그러니까 짬뽕이라기보다 한 번에 다 우겨 넣으시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첫 여기 문장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 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에서 잘 적응 준비가 됐는지, 새 학년 영어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큰지, 여기서 한번 쭉 새로운 학년, 새 학년, 근데 여기서 한번 빵 뛰어요. 빵. 왜 뛰냐면 새 학년 잘할 수 있을까? 하더니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를 가시는데 왜 갑자기 영어로 가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이 올라가니까 3학년 교과 영어가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영어 시작해야 되는데 영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건지 여기에서는 약간 개연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걱정하는 학부모가 몇 학년인지 좀 찝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파닉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장님 생각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하나를 딱 찝어서 보여주시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걱정되는데 갑자기 또 파닉스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파닉스 얘기를 하는지도 어, 본,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다 알죠.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는 학부모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용이 뚝 갑자기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해요.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개연성을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다가 갑자기 이거 파닉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학원이 좋은지 교수가 좋은지 공부방이 좋은지 또는 원어민이 있는 게 좋은지 원장님이 1대1 코치하는 게 좋은지 형태가 나와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다 버무리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으나 오늘의 내용은 학부모가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 주셨거나 아니면 파닉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으면 파닉스 이야기로 집중해 주셨거나 파닉스 수업으로 집중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학습이 좋은지에 대한 이 형태의 학습만 집중해 주셨거나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원장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음, 내공이 있구나까지는 알았는데 어, 너무나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넣으시려고 보다 보니까 기억 속에 이렇게 잘 뭔가 정리돼서 남기가 좀 어려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다들 함께 보면 좋은 글 들어가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갖고
갖고 와볼게요. 함께 보면 좋은 걸 지금 이렇게 링크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링크를 봤을 때는 뭘까? 이게 어떤 글인데 같이 보라고 할까?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 오늘 교습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아이가 학습하는 내용을 봤어. 근데 3학년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 그리고 3학년 교과서 분석을 해줘. 아,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앵커 텍스트, 이걸 앵커 텍스트라고 말씀 음, 드렸어요. 그거를 써주시고, 이 링크를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뭐 피드백은 많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좀 글을 여러 번 써보시면 그 느낌이 어떠신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자울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재 원장님, 저는 이런 주제 좋습니다. 이런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RTV, Reason to Believe,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야 될, 나를 찾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글을 써시는 거 다른 원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딱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 이런 거.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글을 쓰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걸 이어서 쓰시는 글이긴 한데, 이런 그 다른 곳과 같은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게 뭐야?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의 원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야? 라고 잘 설명해 주신 거 좋았습니다. 생각해 볼 거는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40대 중반 학부모들부터는 노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글자가 자르면 눈이 아픕니다. 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16 이상으로 19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긴 탭으로 되어 있죠? 여긴 또 패드로가 있죠? 그래서 표현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일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탭 여기 쓰셨으면 탭 쓰고 여기 또 패드 이렇게 괄호로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과 본문의 표현은 일치를 시켜 주셔야 물론 어, 다른 책이나 뭐 어떤 글들의 경우에는 표현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표현을 굉장히 문장이나 표현이 풍성함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블로그나 이런 글들은 일관성 있는 표현들을 쓰셔서 머릿속에 계속 그 키워드가 딱딱딱 꼽히고 아,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어떤 특성,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는 거, 고려해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장님들이 작가가 되실 필요는 없고 작가처럼 글을 쓰고 싶으신 욕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난번 블로그에서 약속드린 대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번 블로그에 약속했다고 또 뭐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 어떤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가운데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요거 빠른 줄바꿈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표가 안 보이잖아요. 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블로그 기능 중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쓰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찝어주는지 원장님의 노하우가 뭔지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셔서 학부모들이 보통 이제 랩스쿨 형태로 보냈을 때 학습을 다 해주다 그냥 몇 가지 체크만 해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원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아이들의 실력을 실제로는 이런 거는 거들 뿐 원장님이 쫙 끌어올려 준다는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3분이니까 8분까지 쉬고 9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자리 돌아오셨으면 O 한 번씩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O. 네. 두 분 올려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틱강. 자, 이제 블로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팁 말씀을 드려볼게요. 블로그는 이제 물론 이제 글을 쓰고 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유입시키도록 하는 매체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런 글들을요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써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어, 이건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본사에서 소스가 가거나, 본사에서 소스가 가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받는 경우에 이렇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하시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특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모르는 번호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내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뭐 어쩌라는 거지? 왜 나보고 전화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다른 학원들 보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조곤조곤 다 하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여러 학원들에서 이렇게 음, 크게 이제 그런 문자들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고 이런 문자를 딱 받았을 때 학부모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거냐,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대형 학원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샘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준비하던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그 블로그 피드백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컨텐츠 중에 그 달의 주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쳐낸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요번 BBC 원장님들한테 처음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세미나 때 말씀드렸었고 계속 말씀드렸고 하는데 일단은 상담 신청이 왔거나 소스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전화하거나 윤 선생님들 전화 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는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사 직원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받은 문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처음에 그런 소스나 연락처를 받게 되면 어디 어디 학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시고 신청하셔서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도 그런 소스 모집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있는 인스타그램도 넣으실 수 있지만
블로그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약속을 잡으시는 겁니다. 전화 약속.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장님 소개 아니면 학원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언제가 통화 가능한지 먼저 약속을 잡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약속을 잡았어요. 잡았으면 끝이 아니고요. 통화를 이미 하셨어. 또는 음, 문자로만 소통을 하셔서 언제 학원에 내원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로 하셨어.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날리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 만나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언-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는 방향으로 언제 상담 약속이 되어 있고 장소는 학원이죠. 학원 어디인데 주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여기에는 스마트 플레이스 넣으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들 뭐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원장님도 보통 커리큘럼 내용들 들어가 있으실 거니까 블로그에 있는 커리큘럼 내용 넣으시고 학습법이 뭔지 이거 블로그에 그것도 넣으실 거니까 이렇게 그 내용들을 넣으셔서 보내시고 센터장 소개는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도 또 한 번 넣어서 하고 연락처 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그리고 나서 상담 당일날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당일날 아침에 다시 재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언제 보내기로 하는데 잊지 않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소개는 계속 보셨으니까 또는 이제 선생님 소개하시는 경우에 선생님 소개 아니면 이제 그날 매일 학습 이런 거 프로그램들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 하나씩 넣으셔서 학원의 정보를 조금씩 보통 3년 때 많이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과정이냐면 요즘에는 어느 상담이나 어느 영업인을 만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기 전까지 원장님에 대한 어떤 학원에 대한 교수서에 대한 공부방에 대한 신뢰도를 하나씩 플러스 원 해가면서 아, 여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그래서 마음이 많이 넘어오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 글들을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 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번에 제가 두 곳 나갔을 때 원장님들이 해줬던 공통된 말이 뭐였냐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지금 블로그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셨대요. 지금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또는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원장님도 문자를 보내실 때 특히 학부모들이 그 내용들을 봤을 수도 있고 원장님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딴 글을 보고 전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넣으셔서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고 또 안 보셨다면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해서 계속 상담 전까지 마음을 달구는 거예요. 그 온도를 높여놓는 거죠. 이거를 영업의 전문 용어로 요즘 너처링한다. 너처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 이어가기인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했다고 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진행할 거다. 필요하면 연락 달라. 이런 내용들 그 문자로 해서 감사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미득하는 경우를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관계를 거기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그렇게 요즘 대형 학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등록해요. 그렇게 하면 한 2년 정도 계속 교육 정보를 보냅니다. 새로운 클래스가 새로운 클래스를 구성했습니다. 요번에 파닉스반 새로 구성해요. 요번에 뭐 방학 특강이 진행되는데 요런 거 해요.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날라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원장님들도 수수료 받으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뭐 개인정보 동의도 받으시고 해서 어, 일단은 미등록하신 학부모들한테도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나이에서 관심이 잘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번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교육 정보는 계속 제공하겠다. 완전 원치 않으면 어, 원치 않는다고 회신 달라. 원치 않는다고 회신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요즘 학부모들은 원장님들 분명히 느끼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나뵌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고 학부모들이요. 한 달, 두 달 보내왔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빠르게 예전에는 꾸준히 그래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주 빠르게 다시 의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학원에 왔을 때도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학원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원장님의 학원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에 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옵션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등록한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 원장님들이 학원에 대한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글에 포스팅을 하시고, 하셨다면 그 내용들을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면서 블로그 링크와 함께 문자를 꾸준히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짧게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좀 길게, 이런 문자 표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셨다가, 전달해 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나중에 세미나나 다른 때 제공될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 계신 BBC 원장님들에게는 미리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틱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특별히 좀 도움 되셨다는 내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있으셨다면 단톡방에 어떤 내용이 정말 좋았다. 콕 집어서 이렇게 하나씩 표현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좀 찝어주시거나, 좀, 이런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것도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BC 과제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제가 원래 이게 8개 과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4개 과제로 좀 축소된 과정인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리소스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3월 달 세미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육들 기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안 된다.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도 요청들이 많으셔서 좀 무리해서 개설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번, 이제 과제 4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시잖아요. 아마 저랑 계속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채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영상은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톡방은 한동안 유지하도록 할게요. 한 6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네 번째 과제는 원장님들이 말씀드릴게요. 우수회원 관련해서 써주신 우수회원 스토리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제는 이제 가이드랑 이런 것들은 오후에 항상 그랬듯이 드릴 거고, 왜 우수회원 스토리가 필요하냐?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는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요, 학원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요번에 진짜, 아이 요번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많이 느꼈는데,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 뭐 꼬냥꼬냥 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우리 뭐 남들만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있었네를 섬뜩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상대평가제가 되면서요. 이 어, 예를 들면 10명, 100명 중에 10명 안에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까지 내가 다 끌고 가면 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걔네들이 다 못하게 하려고 하면 정보 공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정보가 다 차단돼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차단돼 있고 학부모들도 차단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켜, 논술도 시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뭐 어디 학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 여기까지. 거기가 왜 좋은지 정말 아이들가 우수해가지고 많이 배출해가지고 거기 정말 그 원장님이 너무 좋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끔 소개도 들어온다고 하시지만 속상해 하시는 게, 좀 소개 좀 해주지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올랐어. 해줄 것 같죠? 안 해줍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이 경쟁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어요. 난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발출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리셔야 돼요. 그러기에 좋은 매체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그런 블로그로 좀 어, 우수 회원 스토리, 뭐 예를 들면 올해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대입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자사고 이렇게 간 아이들 스토리도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아이들의 스토리를 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면 굉장히 좀 단기로 보셔서 파닉스 때 나이가 빠르게 리딩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주 입시까지 바라보긴 하지만 어, 때로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스토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회원이 없는 거나 이제 스타트하는 원장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서 오후에 그 과제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가이드 있잖아요. 공지사항은 꼭 읽어보시고 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고 영상과 이제 가이드 다음 주 과제는 오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